안녕하세요. 장마총각입니다. 사랑과 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특히 법정에서 마주하는 의뢰인과의 관계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의뢰인과 사랑에 빠진 여자 변호사라고 하는 조금은 아찔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범죄자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연구와 심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풀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죠. 범죄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현상은 처음에는 직관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첫인상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순간 상대방의 외모나 행동에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범죄자는 종종 신비롭고 반항적이며 평범한 일상과는 다른 강렬한 이미지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한 매력은 심리적 흥미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매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기화된 것에 대한 매력을 알아야 하죠. 심리학에서는 종종 금기된 것이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매력을 끌어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인물들이 미치는 매력은 이들이 사회에서 일단 금기시된 존재라는 점에서 비롯될 수가 있죠. 스티븐 핑커의 저서 성의 본능에서 설명하듯이 인간은 금기와 관련된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렬한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죠. 이와 관련된 유명한 연구로는 범죄자와의 관계에서 매력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위험한 인물들에게서 느끼는 매력이 그들의 사회적 자아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일종의 대리적 쾌감을 제공하며 이는 강력 범죄자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일 관계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죠.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더 끌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법정에서의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이것이 사랑의 감정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매력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스타와 범죄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은 종종 유명한 인물, 특히 논란이 되는 인물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유명한 책이죠. 이기적인 유전자. 여기에서는 인간의 심리가 금기와 같은 자극에 강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금기시든 대상을 연구한 미셀 푸코의 이론에 따르면 금기적인 요소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강렬한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미국의 심리학자 페리 클레이턴은 범죄자들이 주목받는 이유를 사회적 호기심과 감정적 자극으로 설명합니다. 즉, 범죄자의 파격적인 행동이나 과거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이로 인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매력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에 대한 그 끌림,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남자, 못된 새끼, 자연스럽게 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범죄자와의 관계는 위험과 금기에 대한 끌림을 통해 더욱더 강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로버스는 범죄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역설적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범죄자와의 관계는 안전한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고
위험한 그 경계를 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는 신뢰와 의존에 기반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며 이러한 신뢰가 때때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심리치료사와 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이 현상처럼 말입니다. 전이 현상이란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치료사에게 투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자신이 기대하는 그 감정적인 반응을 투영할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사랑이 싹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전이 현상을 통해서 여자 변호사는 남자 범죄자와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연루와 관련이 있죠. 범죄자는 종종 사회의 법과 규범을 어기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에게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위험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나저나 표현에서 읽혀지듯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클라우디아 모라 교수에 따르면 범죄자와 연애를 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희생시키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범죄자와의 관계는 종종 감정적 희생과 자기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연애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상당히 유해한 연인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범죄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여성들의 심리적 동기는 매우 복잡합니다. 범죄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감정적인 자극을 추구하거나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도 있죠. 또한 범죄자와의 연애는 때로는 심리적 공허감을 채우는 방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뭔가 강한 자극을 늘 추구하는 그런 여성들이 범죄자와의 그 로맨스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적인 자극, 그것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자 미셀 그레이스 박사에 따르면 범죄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여성들이 종종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생각보다 크다고 합니다. 범죄자와의 관계는 감정적인 자극과 모험을 제공하죠. 따라서 이것이 심리적인 충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한 걸 놓고 봤을 때 범죄자와 사랑에 빠지는 여자, 뭔가 내적 공허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발생하는 눈맞춤, 이들의 사랑에 한몫을 합니다. 애착 호르몬으로 알려진 옥시토신,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죠. 남녀 간 눈맞춤이 이 옥시토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번의 의사소통 기회를 갖게 되고 이때 서로 주고받는 남자와 여자의 눈맞춤, 여기에서 팍! 사랑의 스파크가 튀는 것이죠. 눈맞춤이 5초만 지속되어도 남녀 사이에는 알 수 없는 찌릿찌릿한 그 감정의 파도가 몰려오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그 긴장감, 이때 개입한다. 이러한 화학적 반응이 더욱 강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도파민은 사랑의 감정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법정에서의 긴장감, 도파민 분비를 왕왕 촉진시키게 되죠. 이로 인해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강한 감정적인 유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이야기한 옥시토신은 신뢰와 애착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그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남녀 간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채취를 막게 됩니다. 근데 이건 알고 계시나요?
여자는 남자보다 후각이 훨씬 민감한데 특히 배란기 때 여자가 남자의 채취를 킁킁하는 그 후각의 민감도가 와우, 평상시보다 10만 배 가까이 상승한다고 하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잦은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DNA가 만들어내는 그 매력의 영역으로 자기도 모르게 퐁당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노출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매력은 익숙함이죠. 상대방을 그냥 자주 보다 보면 결국 호감을 넘어서는 이성적인 끌림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찌 보면 여자 변호사들은 평상시에 자기 인연 빼놓고 다른 일반 남성들을 개인적으로 보는 횟수보다 오히려 자기 의뢰인 남성을 더 자주 보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놓고 보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뇌에서 발생한 아주 복잡한 화학적 반응의 결과죠. 그리고 이러한 반응들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랑과 직업적 관계 사이의 그 경계가 사실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죠. 이것은 일터에서의 인간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랑을 금기시하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러한 인식은 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변호사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도 감정을 가진 존재고 이러한 감정은 때로는 직업적 의무와 충돌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감정과 직업적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도 직업적 윤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감정과 이성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정말 복잡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도 있죠.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지만 그들도 결국 인간입니다. 그렇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